안녕하세요, 케비입니다. 오늘 또 제가 촬영할 영상이 지난번에 제가 지내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. 근데 그 영상에 이제 댓글들 많이 달리긴 하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저는 이제 여행자 입장이고요. 6개월이나 뭐 1년 단위의 장기 계약은 불가능한 상태고, 근데 이제 제가 현재 베트남에서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데 존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저도 지난번 이제 비싼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는 그렇고 좀 작은 사이즈의 아파트들을 좀 알아보고 여기저기 또 방을 또 구해야 되니까 막 찾아봤었는데,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이 드릴 수 있는 게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. 아주 조금.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도 방이 나가지 않고 뭐 하기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솔직히 에어비앤비 들어가서 여러분 방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. 정말 1군은 여행자의 거리 그 주변에 다 문 닫았으니까 1군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. 에어비앤비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, 그렇지만 그 1군 여행자의 거리 옆에 주변에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건 원래 가격이 저렴했습니다. 원래 거기서 좀 더 떨어져 봐야 진짜 뭐 좀 원래 쌌으니까.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7군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또 다른 곳에 방을 알아봐야 되니까 여러모로 또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, 에어비앤비의 숙박 가격은 진짜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기존 가격 대비 95% 아니면 한 9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거의 큰 차이가 없죠.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의 숙박업을 운영하셨던 분들, 한국인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. 자기 집이어서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, 다시 임대를 한 이후에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, 임대를 한 이후에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분들은 임대료는 나가는데 지금 자꾸 방은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. 그러면 좀 가격이 저렴해질 만도 한데 사실 저렴하지가 않습니다. 그 되게 가까운 날짜만 가격을 조금 이렇게 낮춰놓는 정도. 그러니까 장기로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가격을 보시면 돼요.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진짜 500불, 600불 짜리도 진짜 간간히 보일 정도니까 그 이상입니다. 전부 다. 근데 지금도 검색해보면 같아요. 제가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검색해서 진짜 눈에 보이는 가격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정보를 하고 있듯이 그분들도 정보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. 여기 사실 가격이 이 올린 것들에 대해서 한국 분들도 일조를 다 했어요. 그리고 한국 분들 아직 존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,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가격까지 떨어지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, 한 50%라도 좀 떨어지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6개월 정도는 이 상태가 지속이 돼야 그게 가능할 것 같고, 지금 이제 베트남이 조금씩은 열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때려 막아놨으니 당연히 코로나는 괜찮게 좀 잡은 편이죠. 다시 다른 나라, 이 나라 저 나라 다 열어놓다 보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나라, 지금 뭐 중국도 사실 뭐 수치상은 믿을 수는 없지만 뭐 안정권에 들었다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, 근데 그 다음 이제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다시 관광 수입을 노리고 처음으로 입국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이 가장 많이 좋아졌고, 베트남도 지금 좋아진 상태이기도 하고, 뭐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많이 찾아왔던 나라가 한국이니까 그렇긴 한데, 일단 그건 그거고, 이건 자기들 생각인 거고, 지난 불매운동 때처럼 과연 한국 분들이 정말 베트남에 얼마나 안 올지, 또 처음에는 열리게 되면 분명히 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여기서 뭔가를 원래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입국 금지가 풀리면 분명히 이제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.
그리고 여기에 여자친구가 있다든지 남자친구가 있다든지 여자친구 보고 싶은데 못 들어가네요,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. 그런 분들도 분명히 풀리게 되면 바로 들어오십니다. 코로나가 조금씩 괜찮아진 나라들 위주로 아마 여행 경보들이 좀 풀리게 되겠죠.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동남아 국가 중에 여행 경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빨리 풀릴 나라가 베트남이긴 해요, 현재 상황으로 볼 때. 그리고 지금 태국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상태죠.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아직 5월 31일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,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태국도 좀 풀릴 것 같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동남아 국가 중에 빨리 풀릴 수 있는 나라들이 몇 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베트남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, 그리고 베트남 입장에서도 한국을 가장 먼저 풀 거라는 거. 근데 과연 이제 한국 분들이 과거처럼 얼마나 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 사태가 이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여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부터 패키지 여행부터 가족 여행부터 많이들 오셨잖아요. 뭐 여기 오는 이유가 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싸니까 온 건데, 저는 좀 이번에는 저도 그래요. 여기서 지금 존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국에 들어간다면 당분간은 안 올 것 같긴 해요. 당분간은 안 올 것 같긴 한데 뭐 태국을 가겠죠. 원래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태국이었으니까. 저 같은 사람이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주구장창 태국만 자주 다녔던 사람은 조금 지겨운 맛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 조금 저렴한데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대체 국가를 찾다 보니 베트남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뭐 가족여행, 베트남을 원래 생각을 안 했었던 분들까지도 확 늘어나면서 이제 더 많이 오게 됐었는데,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도 사실 뭐 감을 못 잡겠어요. 얼마나 줄어들지. 이제 진짜 한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줄어든다는 가정하에는 사실 여기 품위용도 사실 상당히 많이 죽긴 할 거예요. 기존에 제가 이제 5년 전에 왔을 때의 품위용과 지금의 품위용을 비교를 해봐도 사실 좀 많이 죽었거든요, 예전보다. 이제 이군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옮겨간 것도 있고, 사실 여기는 관광객들이 없어도 교민만으로도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, 지금 이제 최근으로 보면 여긴 좀 그래도 관광객이 있어야 장사가 되거든요, 구민 같은 경우는. 그래도 관광객이 없으면 장사를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렇습니다. 뭐 5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죠. 근데 이제 2군으로 많이 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나뉘어졌다고 보면 돼요. 한국 사람들이 7군에만 다 몰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좀 있어야 돼요. 당연히 뭐 우리가 제가 영상도 많이 촬영하고 하는 것처럼 뭐 이발소, 마사지 이게 몰려있지 않습니까? 기본적으로 이쪽에다 숙박을 잡아놓고 뭐 이제 그런 서비스도 받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뭐 이것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. 근데 이제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줄어든 양이 그래도 제일 많이 태국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태국보다 저렴하다라는 거, 태국보다 물가가 좀 더 저렴하고 싸다라는 거 하나 빼면 태국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. 왜냐하면 태국도 물론 방콕 같은 경우는 미친 물가다, 그리고 절대 한국보다 싸지 않다, 맞는 말이에요. 뭐 숙박도 뭐 이렇게 비싼 경우가 또 많기도 하고. 근데 태국 방콕하고 맞먹으니까요. 여기도 집값은 한 달 살기를 여기저기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, 베트남은 진짜 집값이 다예요. 집값이. 집을 어떻게 좀 싸게 구해 놓으면 나머지 생활비는 되게 자기가 사는 거에 따라서 생활 패턴에 따라 정말 싸게도 지낼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, 과거에 베트남 와서 한 달 살기 하고 할 때는 방을 최대한 잡아놓고 나머지 비용 한 20만원, 25만원 정도로도 한 달을 버텼던 것 같아요, 예전에. 어딜 가나 그래요.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인들이 몰려있는 데는 비쌉니다, 원래. 저렴하게 여행을 하실 분들한테는 피해야 될 곳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상 편한 곳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.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. 물론 매매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.
이제 그만큼 지금 베트남에서 돈벌이가 잘 되고 있는 직군 중에가 부동산 중개업이 있을 거예요. 매매로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.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수수료를 먹으니 당연히 이제 많아진 건 당연한 거고. 그 다음에 배달 식당들, 여기 7군들은 코로나 사태 때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식당들은 배달하느라고 대부분 열었거든요. 문 닫은 식당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열었었고, 완벽하게 제로 상태로 버티기만 하지는 않았던 걸로, 좀 이제 매출이 좀 줄었겠지만